군중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의 반대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 대단히 안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위기 상황이지만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30%, 50% 하락 얘기가 나올 때 그들은 콕 집어서 그들이 찾고자 하는 물건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과연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삼삼한 부동산 양재영 소장입니다. 맞습니다. 투자자들은요, 위기를 기회로 삼고 그들이 주목하는 것을 열심히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현금 부자들이 또 부자가 된 거죠.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현금 부자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더 큰 부를 쌓고 또 못 가진 자들은 더 못 사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들 투자를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눈여겨봐야 할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 영상에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죠?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2030 서울 비전이 있었습니다. 2030 서울 프로젝트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오 시장이 2040년까지 서울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서울시 의결을 다 통과한 마지막 결정체입니다. 여기를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2040 서울 비전에는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다? 4대 신성장 혁신축이 어딘가? 여기를 아셔야 됩니다. 이 4대 신성장 혁신축에 내가 투자하고 싶은 부동산이 있는가? 내가 투자하고 싶은 부동산이 없다면 이쪽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닌 곳은 그렇게 쳐다볼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앞으로 2040년까지 무려 20년 동안 여기를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정말 목숨 걸고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개발 계획이 이미 확정된 겁니다. 따라서 이곳에 여러분들이 토지든 상가든 아파트든 빌라든 혹은 오래된 재개발지가 있는 빌라면 더욱 좋은 거예요. 왜요? 개발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지역을 눈여겨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4대 신성장축은 어디죠? 감성문화혁신축, 국제경쟁혁신축, 청년 첨단 혁신축, 마지막 강남 쪽에 있는 미래융합 혁신축. 여기에 오 시장이 하나 살짝 곁들인 게 뭐죠? 수변 중심 성장축. 한강 주변이라는 거죠. 한강 주변. 근데 한강 주변에 투자할 때는 이미 이제 거의 이제 다 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몇 군데 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조심스럽게 투자하셔야 됩니다. 한강변에 뭐 한강변 아파트 재개발돼서 만드는 것들 이미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제 남아 있는 곳은 한두 곳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나씩 그러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4대 신성장 혁신축 지도를 보면서 그러면 남아있는 곳이 어딜까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4대 신성장 혁신축 왼쪽 김포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성문화 혁신축 이 김포에서부터 시작되죠. 자, 여기 시작되면 뭐죠? 마곡과 넘겨서 이쪽에 어디죠? 이쪽에 성산, 이쪽에 지금 월드컵 상암 경기장 쪽이. 그러니까 결국 마곡과 상암동 이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마곡은 뭐 이미 다 개발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마곡 인근에 뭐 방화동이라든가 일부 강서구 쪽에 일부 얘기가 이쪽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쪽에 재개발 구역 지구는 좋아하는 지겠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혁신축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다. 그래서 마곡과 상암동이 바로 아파트든 그쪽에 나중에 감성문화 혁신축으로 주로 뭐 미디어라든가 뭐 이런 쪽의 것들이 좀 더 활성화돼서 이쪽에 문화, 방송 관련된 그런 컨텐츠 산업들이 이쪽에 많이 들어올 거라는 거죠. 따라서 마곡, 상암, 향후에 김포공항 쪽에 이쪽 김포공항 쪽도 이제 개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연계가 된다면 같이 좀 커질 확률이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쪽에는 특별히 아파트 이외에 마곡단지 근처라든가 그 다음에 상암동 일대 근처를 빼면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나 어떤 뭐 토지나 부동산 이외에 빌라 쪽은 상당히 투자처가 그렇게 뚜렷이 나타나는 곳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 국제 경쟁 혁신축은 자, 영등포부터 어디입니까? 이쪽에 여의도, 이쪽에 노량진, 용산, 그다음에 서울 한복판까지 자, 이 축입니다. 이 축이요. 이쪽 여의도를 뭘 만든다 그랬죠? 금융 특화지구를 만들겠다. 아시아 최고의 싱가포르를 넘어선 홍콩을 넘어선 최고의 금융 특화 도시로 만들겠다. 거기 바로 붙어 있는 데가 노량진이고 옆에가 바로 용산역입니다. 따라서 용산 국제업무지구 단지로 이미 엄청난 용산 마스터 플랜이 준비가 돼 있죠. 서울역까지 이미 쭉 연결돼 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죠. 마이스 산업단지의 메카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쪽을 보게 되면 자, 영등포 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도심이 아니죠. 그래서 구로 남쪽으로 뭐 시흥 쪽으로 저는 물론 시흥도 나중에 여러 가지 뭐 산업단지도 많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도심 약간 외곽 쪽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시흥이 아닌 위쪽 영등포 상단 쪽을 보자는 거죠. 영등포와 여의도 바로 옆에 있는 노량진 그리고 용산 그리고 서울역까지 쭉 이 축이 어떻게 보면 사실 4대 문화의 핵심 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곳에 투자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곳은 아파트든 뭐 정말 땅 한 평만 가져도 땅 몇 평만 가져도 용산에 10평, 20평, 100평 살 수 있는 땅이 나오나요?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금싸라기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기는 아파트도 투자할 때가 가끔 나오고요. 뭐 최근에 뭐 마포, 레미안이라든가 뭐 일부 아파트들, 노량진 일부 뉴타운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가격이 뭐 좀 떨어졌다, 뭐 얼마에 거래가 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작년 재작년의 시세보다 3, 40% 이상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잡아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부동산은 굴곡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4, 50% 이상 떨어집니까? 이때가 기회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금융위기 때나 IMF 시 때나 이 국가 부도가 나도 50% 이상 빠지지 않습니다. 시세가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40% 빠지면 정말로 거의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50% 시장은 심리 때문에 움직이긴 하지만 오히려 기회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아파트가 아니라면 빌라 볼까요? 자, 이쪽 라인에서 투자할 수 있는 빌라는 어디 있습니까? 용산 쪽에 서쪽 라인인 거죠. 서계동, 청파동, 청파 1, 2, 3가, 원효로 1, 2, 3, 4가 이미 다 버스는 떠날 만큼 떠났습니다.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안 오른 곳 어디 있습니까? 안 오른 곳. 안 오른 곳은 여의도 넘어서 바로 이쪽에 예, 동작구청 가기 전에 예, 이쪽 라인들은 지금 뉴타운이 되고는 있지만 뉴타운에서 빠져 있는 곳 중에 혹은 해제 지역 중에 존치구역 중에 가는 곳들 혹은 갈 수 있는 곳들 이런 곳들이 예, 빌라들이 향후에 재개발 구역이 지정돼서 뭐 모아타운이든 신속통합기획으로 구역이 지정돼서 간다 한다면 상당히 예, 앞으로 미래가 밝은 예, 그런 투자처로 유망한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쪽의 투자처를 좀 눈여겨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쪽을 제가 말씀드리면 바로 이제 강남 쪽이죠. 미래융합 혁신축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바로 여기 양재부터 시작해서 예, 서초 이쪽에 예, 수서 그 다음에 이쪽에 삼성동까지 예, 쫙요 라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라인인데 이 라인 중에서 투자할 만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제일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양재동 쪽, 양재 2동이라든가 이쪽에는 공공재개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인근 쪽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능성이 많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저는 반반을 볼 수 있고요. 또 수서 쪽엔 또 뭐가 있죠? 대청마을 있죠? 그것도 지금 뭐 A, B, C, D로 해가지고 뭐 모아타운으로 가자, 신속통합 가자 여러 가지 재개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좀 상당히 어렵게 가고 있고요. 예, 뭐 반포 쪽이라든가 혹은 개포동 쪽에 예, 개포 구마을 혹은 개포동 쪽에 그 추진위원회도 준비가 돼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산을 넘어갈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뭔가 고비가 좀 있어 보여서요. 강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 금액이 3, 4억이 넘어도 한다라고 하지만 가성비를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 여러 가지 점검 요소들이 저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는 좀 신중히 하셔라. 이쪽에는 기존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말 남들이 다 가지고 싶어하는 곳, 이사하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 투자하고 싶은 곳 다 강남, 서초 이쪽에 많이 몰려 있는 거죠. 송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 최근에 뭐 헬리오시티라든가 일부 송파의 둔촌 주공 아파트까지 나타나면서 좀 가격을 많이 흔들고 있는데 이쪽에 서초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이쪽 알짜배기들은 오히려 고가의 대형 아파트들, 대형 평수의 아파트들은 가격이 흔들리지 않고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 예,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강남 하는지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곳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면 좀 신중을 기해서 투자를 한다. 특히나 빌라 투자는 역삼동 투자? 노노노. 역삼동은 절대 아닙니다. 예, 역삼동은 뭐 그 재개발 요건을 제가 아까부터 강조해드리지 않습니까? 노도부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곳은 아예 쳐다도 보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한 곳은 어디죠? 청년 첨단 혁신축. 예, 여기 창동에서부터 창동, 광운대,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이쪽에 동대문 쪽에 와가지고 홍릉, 그 다음에 이쪽에 청량리, 예, 청량리에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성수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축입니다. 북쪽에서부터 예, 관통하는 거죠 남쪽으로. 자, 그렇다면 광운대 쪽에 뭐 아레나 프로젝트라든가 젊은이들한 벤처 산업단지라든가 말 그대로 청년 첨단 ICT 관련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말 그대로 청년 일자리들이 많이 들어오는 바로 그곳입니다.
광운대도 마찬가지고 광운대도 역세권 개발하면서부터 청년 또 벤처산업단지까지 안에다 다 유치를 시키는 거고요. 또 이쪽에 홍릉은 뭐가 있습니까? 카이스트가 있고 고려대학교가 있고 그쪽 인근에 서울시립대 뭐 경희대 외대 다 있지 않습니까? 많은 대학들이 모여 있고 그쪽에 또 카이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 또 창동과 홍릉 모두 바이오 산업단지들이 다 연계되어 된다는 거죠. 그쪽에 연구개발단지들이 다 연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량리는 말 그대로 청량리도 이제 과거의 청량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청량리가 천지개벽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변화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쪽 그 성수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죠. 자, 성수도 바로 성수 전략지구부터 시작해서 자양 4동까지 건대 입구 쪽 인근까지 개발로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된다. 그렇다면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이미 창동이라든가 광운대 쪽에는 이미 재개발 구역이라든가 뭐 장인 뉴타운 14구역까지 다 되어 있고요. 창동도 개발될 땐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장인 뉴타운 일부 지역들, 그다음에 이 하월곡, 월곡 쪽 일부 지역들, 거기 빼고는 이미 다 됐어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석계역 인근에 조금 남아 있고요. 그리고 신의문 쪽 오면 이미 이문 뉴타운, 신의문 뉴타운이 이미 되어 있고요. 회기동 쪽 일부 지역, 그리고 또 안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도심 쪽으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보면 더 메리트가 큰 거지 않습니까? 투자의 가치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청량리로 오게 되면 거기서 이제 눈이 번쩍 떠지는 거죠. 청량리 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카이스트 쪽에 여기서부터 청량리, 홍릉 이 인근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쪽에 모두 다 아파트가 아닌 과거의 빌라 지역들은 뭐 제기동 재개발 구역과 더불어서 청량리 4구역, 6구역, 7구역, 8구역들이 모두 다 재개발이 거의 다 조합 설립까지 되고 지금 다 진도가 나왔습니다. 프리미엄 피가 윗돈이 이미 많이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량리를 기점으로 상단은 이미 투자로서는 이미 버스가 떠났거나 다름없다. 하단 쪽에 투자를 해죠. 전농 8구역, 9구역, 10구역 뭐 이런 쪽들 아니면 과거에 답신이 16구역, 18구역 이런 쪽들 여러 개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량리로 하면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은 과거의 전농 뉴타운, 그 다음에 답신리 뉴타운 이쪽에 남아있는 곳들이 앞으로 모아타운이라든가 신속통합기획이라든가 역세권 시프트라든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눈여겨보시라는 거고 여기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조금 더 내려오셔서 답신리를 지나서 이쪽에 자양 4동까지 이 성수 전략지구 이쪽에 인근이 마지막 투자처로서 남아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곳이 아닌 뭐 예를 들면은 자양 2동도 얘기가 나오고 저쪽 위에 뭐 합정동 인근 위쪽도 나오는데요. 그런 쪽은 일단 신축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서 노후도를 계속 깎아먹고 있습니다. 그런 곳일수록 여러분 정말 신중을 기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노도가 갖춰지고 주민들의 의지가 있는 곳 이런 곳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이 표 한 장에 모든 정답이 있다. 여러분이 그 어떤 것든 그게 빌라든 아파트든 여러분이 부동산 땅 한 평을 사더라도 상가 하나를 사더라도 이런 4대 혁신축에서 정말로 교통이 좋고 호재가 있는 이 그림은 여러분 머릿속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언제까지? 2040년까지 서울을 이렇게 변화시키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곳에 어디가 변화될 것인가를 보고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곳에 투자해야 되냐? 재개발 재건축 요건이 갖춰준 아파트를 한다면 혹은 빌라를 투자할 거다. 그럼 재개발 요건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요건이 갖춰진 곳을 가져야 된다. 재건축도 1차 심사가 좀 통과되고 막 달려갈 수 있는 곳들 이런 쪽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사업 속도가 빠른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언젠간 되겠죠. 라고 가서 투자하면 시간 기회비용을 낭비하는 겁니다. 주민의식, 가성비가 줘야 된다. 뭐죠? 가성비라면 분양가가 얼마나 책정되는지 보셔야 되는 거죠. 이번에 돈천 주공도 분양가가 결코 높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인근에 또 다른 아파트들, 분양된 아파트들이 분양가가 1,000만 원이 낮다던가 이런 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사람이 몰릴 거죠. 가성비가 좋은 곳. 그러면서 입지가 좋은 탁월한 곳을 선택하시면 성공 투자하신다는 것. 그리고 주변 아파트 시세를 꼭 보셔야 되는 거죠. 아파트 시세가 뚝뚝뚝뚝 많이 떨어지는 곳을 투자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 시세가 오르는 것은 적게 오르고 또 떨어진 것은 많이 떨어진 곳은 입지도 안 좋고 사람들이 별로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곳입니다. 제가 뭐 모아타운이든 뭔가 재개발지 빌라를 투자하신다고 했을 때 가성비를 항상 따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 시간 비용, 기회 비용을 따지라시는 거예요. 향후에 내 아파트가 신축을 받았을 때 분양가가 과연 얼마가 될까? 시세가 얼마가 될까?
그럼 내가 지금 1억 5천 투자하고 저기는 2억 투자인데 2억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뭐 5억이 올라가는 것과 여기 지금 1억 5천 투자해서 나중에 3억 올라가는 것을 어디에 투자하겠다는 거죠. 지금 5천만 원 1억 차이가 나중에는 5억 6억 7억 차이가 난다면 여기에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 5천만 원 때문에 향후에 미래 가치가 큰 곳을 놓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대형 개발이 되는가? 또한 그곳이 어떤 곳? 지하철 노선들이 정말 한 개 노선만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두세 개 이상 노선이 있고 사람들이 교통이 편하고 GTX까지 뚫린다면 금상첨화라는 거죠. 교통 호재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고 더욱더 도심 한복판에 가까워야 된다. 저 위쪽보다는 자꾸만 사대문 안에 가까워야 된다는 거죠. 센터 오브 센터, 센터 오브 서울, 서울의 센터에 가까워야 된다. 그게 아니라면 강남에 가까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한강변, 뭐 자양동, 성수동, 용산, 한남동이 왜 뜹니까? 한강변임에서 강남과 가깝고 바로 앞에 압구정, 청담동이 있고 이러니까 그 동네들이 계속 입지가 좋고 사람들이 매수세가 많은 겁니다. 제일 또 중요한 건 교육과 학군입니다. 여러분 그 동네 투자를 할 때 노원이라 하더라도 중계동이라 하더라도 학원가와 교육시설이 잘 돼 있고 인프라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아파트 값이 어느 정도 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목동 마찬가지인 거고요. 대치동 마찬가지인 겁니다. 분당의 야탑동 학원가가 밀집된 곳들은 뭔가 그만한 또 하나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학군이 좋고 학원가가 잘 형성돼 있고 교육이 좋은 곳이면 다 부모들이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곳에 인프라가 어떤지 꼭 보시고 상가라든가 기타 어떤 공원이라든가 주변에 이런 인프라가 잘 갖춰지고 사람 살기 좋은 상업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면 거기에 한강변이든 혹은 숲세권이든 이런 좋은 인프라가 갖춰진 곳은 분명히 향후의 미래가치가 뛰어나다. 이런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파트는 요새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떨어지지 않고 지금 2년 연속 계속해서 빌라 투자자들이 아파트가 많은 이유는 아파트의 투자 비용보다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 빠른 시간 내 고수익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지금 투자금을 갖고 투자할 만한 곳이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채권을 사기에도 뭐 금을 사기에도 주식을 그렇다고 사겠습니까? 그렇다고 코인 살 수 없잖아요. 안전자산. 인플레이션 시대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만 그 돈의 가치를 커버하고 내 자산을 키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실물자산, 안전자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소액을 분산 투자를 좀 해놓으신다면 그것이 나중에 모아타운이 돼서 4년 이내에 새로운 아파트가 된다면 그 가성비는 훨씬 고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찾아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에만 이런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내가 성공하고 싶은 분들은 특히나 부동산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분들은 꺾이지 않는 마음, 주눅들지 않는 마음, 기죽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이 엉망이고 지금 40% 50% 폭락한다고 폭락농자들이 판치는 지금 오히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또 다른 시각으로 군중들이 바라보지 않는 기회의 시각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장 공부를 하시고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투자하고 공부하는 것을 여러분이 어려워하신다면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면서 저와 함께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